바다 타임의 물때 시간을 복사를 해서 챗GPT AI에게 내가 필요한 낮 시간대의 만조 시간, 그다음에 물높이, 보조차를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해줬어요. 그 자료를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에 공유를 하고 일단 분석을 좀 해볼까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왜 낮 시간에 만조 시간이 중요하냐? 영업상 중요합니다. 음, 서핑은 만조 시간 전후 한 3시간 사이가 이제 서핑의 피크 타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도 이제 만조 시간이 중요하고 패들보드 역시 만조 시간에 패들보드를 타면 좋죠. 반조 시간에 타면 많이 걸어 나가야 되니까 장비를 들고 가는 것도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상적으로 이 물때를 보는 거는 2주 정도 보면 돼요. 예를 들자면 오늘이 6월 5일 6시 56분, 지금이 6시 28분인데 만조 지금이 그러면 2주 후에도 비슷한 시간의 만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일주일 후면은 한 6시간 지났는데 간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 후면 6월 5일에서 6월 12일 1시 14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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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6시간 지나면 만조가 되는 거죠. 6월 12일에 1시 14분이 만조가 되죠.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6월 19일에 보면은 07시 13분이 이제 만조예요. 그러니까 6월 5일에서 2주 지난 상황에서 보면은 똑같이 만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물때를 아, 일반적으로 그 바다에서 생활하는 어민들이라든지 맨손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때를 차트를 안 보고도 대략 알아요. 그게 이제 그런 감각인 거죠. 어, 어떤 이런 일정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가 어, 중천에 떴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를 정오다라고 얘기하고 동쪽에서 해가 뜰 때는 이제 일출이 이렇게 되는구나 대략 몇 시겠구나 그다음에 일몰이 되면 또 몇 시겠구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물때도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만약에 한 번씩 내가 매주 한 번씩 말리포에 온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에 온다 그러면 아침에 왔을 때 만조였어요. 6월 6일 날 왔을 때 만조였어요, 아침에. 그러면은 다음 6월 12일 날 아침에 오면은 간조인 거고, 또 2주 후에 17일, 10일, 19일 날 오면 또 만조인 거고, 이 패턴을 읽을 수 있고, 1년 내내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음 만족을 50분 정도 보는데 실제 차트를 보니 사립대 기준으로는 한 40분이 평균값이고 조금대를 기준으로 보면 6월 11일에서 12일을 보면은 1시간이에요. 60분. 그렇다면은 이게 40분에서 쭉 올라와서 50분 딱 중간 치고 60분에서 다시 이제 좀 내려가는 거예요. 60분에서. 그리고 50분 또 한 40분 정도. 뭐 심하면 40분이 거의 평균값이네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내면은 50분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 날 만조는 아, 오늘 만조에 50분 정도 더하는데 사리 때는
조금 이제 40분 정도. 조금 때는 1시간 정도. 물이 느리니까 조금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해서 만조 시간을 계산을 해나가는 것도 이제 이 차트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요 고조차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조차가 클수록 말리포 해수욕장의 해변의 조류도 그만큼 강하게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풀이라든지 투어를 하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낮 시간의 보조차보다는 밤 시간의 보조차가 더 크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밤 시간의 만조 높이가 더 크고, 그다음에 간조도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주로 해루질을 밤에 하죠, 사람들이. 낮보다는. 이유는 물이 더 많이 빠지니까. 더 많은 지역에서 바다 생물을 채취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만큼 밤에 한다라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해양 활동은 해 뜨기 전 30분에서 해 진 후 30분까지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니까 낮 시간 기준으로 해서 보조차를 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보면, 아, 지금 6월, 오늘이 5일인데, 633에 52 정도면 이 말리포 쪽, 이게 천리포 차트인데, 천리포, 말리포 요 소음면 기준으로 따지면 살이에요. 52 정도까지가 살인 거고, 대략 한 3 정도 넘어가면, 이제 보조차가 3 정도 넘어가면, 조금대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4 이상이면, 보조차가 4 이상이면은 사리대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상간인 거죠. 3자로 되는 게 6월 8일부터 5일간, 6일간이네요. 6월 13일까지. 이렇게 쭉 보조차가 396, 351, 324, 324 똑같았다. 34 다시 올라가요. 347, 382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414부터 쭉 올라가다가 지금 특이점은 6월 18일이 특이점이죠. 오후 6시 32분이 이제 아침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 보조차가 454인데 6월 19일 날은 이제 밤물대가 이제 새벽 물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물대가 보조차 크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만조 높이도 크고 650이에요, 650. 그러면은 낮 시간에 고조차와 밤 시간에 고조차가 거의 2m 가까이 나는 거니까 밤에 얼마큼 물이 더 많이 쓰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마 700 정도 되면 아주 물이 많이 들어온 거다라고 보면 돼요. 아마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센 사리, 센 조금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살이 같은 조금인데 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빠진다 이런 거. 겨울에는 마이너스 살이도 있어요. 그만큼 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거죠. 이 차트를 잘 이해를 해야 기본적인 그 바다 활동의 어떤 상식선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아, 낮에 서핑이나 패들보드를 탈 때 주로 만조 시간, 전후 3시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7시간 정도 보면 되죠. 7시간 정도 활동하기 좋은 시간인 거고, 어,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12시간 중에 보통 밤은 빼고, 낮 12시간 중에 평균 7시간 정도는, 아, 서핑도 그렇고, 패들보드도 그렇고, 활동하기가 좋다, 말리포는. 나머지 한 5시간 정도는 물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조금 힘들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동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고조차가 맥시멈 2m 정도밖에 안 나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조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 뭐 좋은 거죠. 한 12시간 거의 낮에 아무 때나 활동을 해도 되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한낮에 좀 피하는 것도 이게 또 이제 현명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 11시, 아니, 11시부터 한 2시 정도는 너무 뜨거우니까 3시까지 그 정도는 피해서 이제 또 활동한다. 그럼 아침 이른 시간, 그 다음에 오후 시간, 그 다음에 만조 때 이런 시간적인 어떤 것을 배려해서 내가 일정을 잡는 게 유리한 거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그냥 해야죠. 볼 수 없으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가이드를 할 때는 언제 체험하기 좋은가요? 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만조 전후 3시간, 그다음에 한여름에는 오전, 그다음에 오후 시간, 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은 AI가 제공해준 낮 시간 만조, 만조 높이, 그다음에 고조차. 고조차라는 거는 만조 높이에서 간조 높이를 뺀 걸 고조차라고 해요. 근데 고조차의 그 높이가 지금 이제 센티미터니까 5m 57cm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곧 물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류가 5, 4까지는 어느 정도 강한 거고, 그다음에 3은 좀 어느 정도 약한 거죠. 2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4 강하다, 6, 5, 5, 9 정도 되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이럴 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조류에 걸리면은 조류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조류, 조류의 속도를 분석해서 그 지역의 조류를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바람까지 이제 본다 그러면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전에 대한 상당히 큰 이해다. 쉬운 건 아니죠. 이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바다 체험을 하러 온 사람은 그냥 안전하게 해변 라인에서 서핑도 하고 패들보드도 타고 가이드 하에 그러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만 듣는 거지 들으면 되고 내가 취미 활동이나 클럽 동호회 활동이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강사 입장이나 이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내가 바다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가서 체험을 하다가 그게 이제 나 혼자 가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꼭 동료와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부당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꼭 이해를 해야 된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